와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입니다. 오늘은 꼬박 10년 전인 2014년에 개관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줄여서 DDP라고도 하지요. 이곳에서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서울 라이트 빛의 축제 현장 모습을 스케치해서 찾아왔습니다. 동대문은 저에게도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동대문 제이트 메리어트 호텔을 오픈하고 2층에 위치한 뉴욕 3대 스테이크하우스인 BLT 스테이크하우스를 함께 런칭하고 영업을 총괄하면서 4년 동안 함께했던 동대문을 오랜만에 방문하여 감회가 새로웠고, DDP에서 봄, 가을 진행되는 패션위크에 맞추어 진행했던 와인앤머스커라는 와인 축제가 제가 떠나왔음에도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고 들어서 감회가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 디자인재단에서 주관하는 빛의 축제 서울라이트 DDP 2024 가을이 개막했습니다. 222m에 이르는 DDP 전면 외벽을 미디어 아트로 감싸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밤하늘을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2019년 시작된 서울 라이트 DDP는 명실상부 서울을 대표하는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가을 겨울 두 차례 진행되면서 무려 관람객 116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또한 세계 3대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인 IDEA 디자인 어워드 2023에서 본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 작가들이 탐내는 캔버스로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 아트 전시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DDP 개관 10주년을 맞는 올해는 추상 미술의 거장 김환기 작가의 작품을 재해석한 미디어 아트 전시를 공개하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세기 한국 현대 추상 미술의 선구자인 김환기 작가는 일본, 파리, 뉴욕을 거치면서 한국적인 정치와 세계인이 공감하는 조형미, 색감으로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특히 1960년대 후반 뉴욕에서 시작한 전면 점화는 미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만큼 미래적인 시도였습니다. 무수히 반복되는 점으로 화면 전체를 덮는 그의 작품 세계는 서양의 모더니즘과 동양 철학을 접목한 명상적 조형시로 평가받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점이 분할을 거듭하며 공간을 생성하고 모든 점은 서로 선으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인과율 안에 있음을 표현합니다. 이어 김환기를 대표하는 전면 점화가 등장하며 그가 추구했던 자연의 영원함과 광대함이 우주, 태양, 파도가 되어 DDP 표면을 가득 채웁니다. 경애를 불러일으키는 압도적 자연에 이어 강렬한 컬러 구성이 등장하며 다양성과 역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색들이 서로 대비와 조화를 끊임없이 거듭하면서 현대적 패턴과 기하학적 아름다움이 DDP의 외관을 수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것들을 그리며 제작한 김환기의 초기 작품들이 등장하여 천국의 평화와 아름다움을 전달하며 작품은 끝을 맺습니다. 시의 시에는 듀엣부터 성심까지 3개의 챕터 안에 김환기의 시대별 작업을 대표하는 작품 총 9점을 사용하여 작가의 철학과 여정을 역순으로 담아내었습니다. 첫 번째 챕터 하나의 점, 우주의 시작은 인연과 관계를 탐구했던 김환기의 후기 전면점화 작품을 통해 하나의 점으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점들이 형성하는 시공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963년부터 시작된 뉴욕 시기의 작품은 구체적인 모티브가 사라지고 점과 선, 면에 의해 화면이 구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이르기까지 그의 작품들은 단순한 원색의 색면으로 구성되었으며 점 하나를 찍으면서도 같은 자리에 여러 번 붓질하고 일일이 네모난 테두리를 두르며 수많은 점으로 전체 화면을 뒤덮는 작품들을 이어갔습니다.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바라본 밤하늘과
수많은 인연을 하나하나의 점으로 새겨낸 시기로 점, 선, 면의 형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며 그가 마지막까지 모색했던 세계 속의 한국적 소재와 정체성을 찾기 위한 작가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반짝이는 별 같기도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한 깊고 신비한 색감의 사용과 우주적 공간, 미세한 색점의 음영은 무심코 찍어가는 점이 아닌 점 하나에 그가 만난 인연과 자연, 음악 등 김환기의 여정이 새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의 주제는 춤을 추는 점들, 생명과 세상으로 과감한 컬러 컴포지션과 역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김환기가 추구했던 자연의 생명력과 영원성을 시적인 운율로 형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챕터의 주제는 점 안에 담긴 마음, 순수한 사랑과 그리움이란 주제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랑과 그리움처럼 관계의 본질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의 직관적 연출을 통해 조화와 순수의 세계를 표현합니다. 화면을 십자로 분할한 십자 구도는 작가가 점, 선, 면의 조형 요소를 통해 고유한 추상미학의 정점을 향해 정진한 1960년대 작업으로 과감한 컬러 구성과 역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김환기가 추구했던 자연의 생명력과 영원성을 시적인 운율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환기의 하트 도상은 1950년대 후반부터 부각되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김환기 회화의 출발부터 변화해온 다양한 이미지 형식들 가운데서도 매우 개성적이고 독보적입니다. 1957년 파리 체류 시절 모친의 작고 소식을 머나먼 타국에서 접한 뒤 종일 흐느끼며 그린 유화 작품 성심을 비롯하여 다양한 재질 위에 이어나간 연작들은 여타의 구상이나 이미지들과 비교되는 형태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붉은 피를 쏟는 심장과 그로부터 탄생한 별이 창공으로 솟아오르는 듯한 하트를 그린 성심은 연작의 중심에 있는 작품으로 어머니를 향한 애절한 마음을 오롯이 담아낸 직관적인 연출을 통해 조화와 순수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과 연에 천착한 그의 말년작 듀엣으로 시작하여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는 초기작 성심으로 맺어지는 시의 시를 통해 한 거장의 삶과 작품을 재조명해 보며 관계와 조화에 대한 그의 메시지를 전 세계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박재성 영상총괄감독은 올해는 김환기 선생님 사후 50주기가 되는 해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싶었다며 9월 4일과 7일 열리는 프리즈 서울 2024 아트페어 기간 동안 서울을 찾는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에게 한국 근현대 미술에서 상징적 역할을 한 김환기 선생의 작품 세계와 철학을 새롭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박 감독은 지난해 같은 아트페어에서 김환기 작가의 작품을 미디어 아트로 선보인 바 있습니다. 김환기 작가의 대표작 9점이 소개되는 이번 미디어 아트의 제목은 시의 시로서 작가가 수행하는 마음으로 무수한 점을 찍으며 보냈던 시간들, 그가 이끌어온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갈 미래의 시간들을 중첩한 표현입니다. 약 8분 분량의 영상은 작가가 말년에 보여준 단색의 전면점화 대표 시리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래로 시작해 1950년대 파리에서 공부하던 중 어머니의 별세 소식을 듣고 그렸다는 성심으로 마무리됩니다. 박 감독은 가장 정제됐던 1970년대 작품에서 출발해 가장 순수하게 마음을 들여댔던 1950년대 작품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시 살아나는 에너지와 생명력을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액자 속에 존재하던 회화가 비정형곡선 패널로 옮겨지면서 전달되는 빛 에너지는 개막식을 찾은 서울 시민들을 압도했습니다. 평온했던 우주 공간이 파도처럼 소용돌이치는가 하면 깊은 바닷소스처럼 차가웠던 분위기가 젤리나 풍선처럼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느낌으로 변화무쌍합니다.
이날 시민들은 어울림광장 한가운데 위치한 유구 전시장의 넓은 벤치에 각각 자유롭게 누워 개막식을 감상하게 됐는데, 그 풍경은 마치 여름날 마당 평상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해는 듯 보였습니다. 이 순간 DDP는 도시인을 위로하는 낭만적인 평상이 됐고, 우주를 담았던 김한기 작가의 작품들은 빛과 함께 진짜 밤하늘 별처럼 빛났습니다. 음악 총괄 감독을 맡은 가수 겸 작곡가 윤상이 역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는 작품을 통해 우주를 표현하고 싶었던 김한기 선생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나른하고 아득한 소리들로 우주를 바라볼 때의 막연함, 어지러움, 내가 어디쯤 존재하고 있나 생각하게 만드는 음악을 만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한편 서울라이트 DDP 2024 가을에선 김한기 작가의 작품 외에도 두 감독이 함께 연출하고 미디어아트 제작팀 버스데이가 만든 인비테이션 초대장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DDP 10주년을 기념하고 전세계 창작자들을 DDP 미디어 파사드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초대한다는 의미입니다. DDP의 새겨지는 무수한 챕터의 기록. 미디어아트 레이블 버스데이가 선보이는 인비테이션 초대장은 미디어 플랫폼 DDP가 전 세계인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서울이라는 메가폴리스의 디자인 정책을 선도하고 서울라이트 DDP라는 초대형 문화 이벤트를 통해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던 DDP의 10주년을 축하하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서울라이트를 통해 DDP는 건축물의 의미를 넘어 공익을 위한 미디어 아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이 거대한 플랫폼에서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담은 아름다운 작품을 대중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이곳에 새겨졌던 무수한 기록들이 아름다운 챕터로 쌓여 DDP는 이제 전 세계의 아티스트들의 꿈꾸는 무대이자 스크린이 되었고, 인비테이션은 그런 DDP의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가장 DDP답게 알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45,133장 패널들의 유기적 조화로 이루어진 DDP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인비테이션은 모든 형태의 기본 구성 요소인 점, 선, 면의 기하학적 움직임으로 시작을 알립니다. 점과 선이 면이 되고 입체를 구성하며 프랙탈처럼 무한히 확장하는 도입부는 부분이 전체를 구성하는 유닛들의 유기적 조화와 DDP의 정체성을 함께 표현합니다. 표면적 구성으로부터 시작된 도입부를 지나 중반부부터는 유리, 풍선, 금속 등 인공적인 재질부터 자연적인 재질까지 다양한 물성으로 변화하는 화려한 DDP가 눈을 사로잡습니다. 이를 통해 DDP는 자연을 담은 온실이 되고 또는 구슬이 가득 차 넘실대는 그릇이 되어 그 어떤 소재와 표현도 품을 수 있는 미디어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장해 갑니다. 인비테이션은 DDP의 10주년을 기념하는 포스터들의 키네틱 콜라주로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국내 유수 아티스트들의 참여를 통해 구성된 마지막 장면은 DDP의 지난 10년간의 기록이며 또 앞으로 함께할 전세계 창작자들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유려한 곡면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비정형 건축물인 DDP를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고 또 가장 화려하게 변화시키는 인비테이션을 통해 10주년을 맞은 DDP의 새로운 앞날에 많은 이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서울라이트 DDP 2024 가을은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정각 혹은 30분의 외벽 전면에서 무료로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12년부터 봄, 가을에 진행되고 있는 서울 패션위크는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하여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패션위크도 둘러보고 조금 기다렸다가 서울 라이트 행사까지 참관하시면 일석이조가 되실 것 같습니다. 2023년 영국의 세계적인 시장 조사회사인 유로모니터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 100위에 서울의 결과를 14위로 발표하면서 아시아에서 서울은 가장 순위가 성장하고 있는 도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참고로 1위는 20년째 프랑스의 파리가 지키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도쿄는 4위, 싱가포르는 11위에 올라서 서울은 아시아 도시로는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서울은 다양한 랜드마크적인 공공시설들이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인데요. 미술작품 보며 걷는 잠수교 미술관은 2026년에 개장 예정으로 네덜란드 아치미스트사가 세상에서 가장 긴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당선된 이번 설계는 800m 길이의 야외 미술관을 조성합니다. 다리 아래 분홍색 공중 보행다리로 입체적인 미술 관람과 한강 전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강에서 배 타고 해외여행이 가능하게 할 서울항은 2026년 완공 예정으로 이르면 2026년부터 여의도에서 배를 타고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생길 서울항은 제주, 여수, 목포 등 국내선 항만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한 후 중국, 일본까지 연결되는 국제항으로 기능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마켓닥을 연결한 공중공원으로 반포 한강 연결공원은 2027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올림픽대로 때문에 끊겨버린 신반포로와 반포 한강지구를 대로 위를 덮듯이 연결하는 공원입니다. 공중정원과 산책로에선 한강의 계절 경치를 잘 느낄 수 있고 전시장과 복합 문화공간도 지어질 예정입니다. 천재적인 건축가 토마스 헤더웍의 노들섬 소리 풍경은 2027년 완공 예정입니다. 21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불리는 세계적인 건축가 토마스 헤더웍의 설계로 노들섬이 개편됩니다. 서울을 두른 산을 표현한 그릇 모양의 기둥 내에선 한강 전망과 하이킹을 즐기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올해로 DDP 10주년을 맞아 5년째 진행하고 있는 서울 라이트와 같은 행사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거대한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로 그 현장을 꼭 와문이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리였습니다.